2011년 9월 2일 저녁 중국 허난성 러양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0범죄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었으며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 토굴에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안은 처음엔 장난전화로 의심했지만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에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장소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나니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구멍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땅속 깊숙이 7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에 질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안을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보호하고 그녀가 알려준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으며 일이 끝나면 다시 지하 토굴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토굴이 있는 연립주택의 소유주를 조사했습니다. 소유주는 30대 여성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남편이 3년 전 자신의 명의로 이곳을 매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리아오. 34세의 전직 소방관 출신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안이 리아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공안은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리고 48시간 동안 추적을 벌인 끝에 마침내 리아오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리아오는 인터넷에서 음란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만의 지하 감옥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의 명의로 된 지하실을 이용해 몇 달 동안 직접 땅을 파고 토굴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09년 리아오는 성매매를 미끼로 2명의 윤락녀를 유인해 납치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감금한 뒤 강제로 음란 채팅을 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굴 안에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서로 리아오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리아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해 가해자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아오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감금된 여성들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감금된 여성 중 한 명이었던 A양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시킬 수도 영상을 찍을 수도 없는 그녀를 리아오는 쓸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성들에게 A양을 폭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A양은 장기간의 학대 끝에 사망했고 리아오는 그녀를 토굴 한쪽에 안매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옥같은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감금된 지 2년이 지난 2011년 한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고 그녀의 신고로 모든 비극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리아오는 체포된 후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성매매 강요, 강간, 살인, 음란물 제작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2014년 1월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호적이 없는 무국적자들이었고 중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리아오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끝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